예사들을 가르치게 되면 단순한 사대만 가지고 되질 않아. 그래서 내사들을 얘기를 할 때 지수화풍을 얘기를 하고 세 가지를 뭘 더 넣어. 실대를 만들어. 그래서 뭐냐? 공견식 그립니다. 공이라는 게 뭐냐? 허공이 있어야 돼. 이 지수화풍 4대가 존재하려면 그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야지. 지수화풍 4대가 한 덩어리냐 아니면 늘어서느냐 할 때 그건 공간 개념인데 상당한 공간을 차지해야만 4대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공.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는 심식이야. 공, 견, 식, 그래. 견대, 식대 그립니다. 그 견대는 뭐냐면은 견대와 식대가 무슨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견대와 식대는 뭐냐 하면은 견이라는 건 단순한 심성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볼견자인데 여기서 볼견자의 기능이 물체가 아니야. 물체는 감각하는 기능이 없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놈은 감각하는 기능이 있어. 그 감각하는 기능만 하고 있느냐? 그 감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라운 손으로 만지면 아유 시원해라 그리고 바늘로 찍으면 아야 그리고 꼭 호악. 그래서 말하면은 그 이 칠경 좋고 나쁘고 밉고 더럽고 멀고 답답하고 더웠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기능을 갖다 식대라 그래. 그래서 공. 그러니까 지수화풍 네 가지에다가 지수화풍이 담겨져 있는 공대 하나에다가 우리의 심성의 바닥. 심성의 바닥이 견대인데 심성의 바닥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무심히 앉았을 때 그 뭐가 나타나면 누구야? 그럴 수 있는 그 뿌리예요. 그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대는 여기 나타났을 때 누구야? 김수방 아니야? 다시 보니까 아니 박수방이구먼. 이렇쿵 저렇쿵 가리고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작동하는 것은 식대의 노름입니다. 식대의 노름인데 식대가 재혼차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하나의 음전양전이 이글이글 끊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에너지를 어디로 쏟느냐에 따라서 불도 내고 파워도 되고 차게도 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견대와 식대는 싹과 뿌리의 심성의 관계야. 그래서 지금 이 7대로 말하면 단순한 4대와 4대를 담아있는 소위처라고 합니다. 4대를 담아놓은 그릇. 그게 무슨 대라고 그랬지? 공대. 그게 지수화풍 4대가 공대라는 안에서 왔다 갔다 존재하기 때문에 공대는 지수화풍 4대를 담아놓은 소위처라고도 하고 공대라고, 그릇이라고 그래. 이것이 지금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딸 피 한 점, 살 한 점이 그 지수화풍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지금 견대가 자연히 젖어들어. 그래가지고 거기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게 눈을 보고 엄마 아빠 부를 줄 알고 이렇게 커다가 지금 좋은 걸 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다고 지랄하고 훈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뭘 하는데 그건 전부 견대의 노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7대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정신의 세계와 유의의 세계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야. 처음에 얘기한 육근, 육진, 육식도 따지고 육근은 안입이 설신까지는 단순한 육체를 얘기하는데 그 물질 세계고 식대가 지금 정신인데 안식, 이식, 비식은 6가지가 전부 식이지만은 안이라는 거에 의지에 있는 식이라는 주제가 달라가지고 역시 그것도 단순한 식만이 아니라 안이라는 근과 합작품이다. 그래서 이 말하면은 근과 우리의 근인 물체와 정신과는 합작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정신 세계에 합작되지 않은 4대는 아까 말 예사대라고 하고 이 우리의 육체는 내사대라고 하는 감정을 늘 이건 이쪽 말은 4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계 영가요 4대가 저기 크더니 이 마당에 당신은 어디에 의지해 있는 걸 때 그때 그 4대는 내사대를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사대.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이 먼데 와가지고
그것이 안들 뭐 어려우만은 제일로 그리 알아가지고 나 자신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디만치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심식이 있는 데를 찾아봐 나가는데 지금 육근, 육진, 육식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하면은 12초 말하면 이제 안색처 그래서 육군을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육식을 얘기를 할 차례예요. 12초 육군 그러니까 말하면 12초라는 말은 육군과 육식을 합해서 이제 그 이 12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얘기를 할 차례인데 얘기의 논리는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 뭐 물질도 실체는 없는 거, 또 뭐 이근도 실체는 없는 거. 그래서 지금 그 겉보기에는 우리의 장애 가지고 애형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본질은 열애장 묘진여성인데 그렇게 나타나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가리고 있는 것이 되었다. 막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3권 다 지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4권부터가 이제 말하면은 깨달아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제 말하면은 그 이 4권에부터 이제 그 세계기시 불운하 존재가 나와서 그렇다면 세계는 왜 생겼습니까? 또 중생은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소위 유명한 세계기시 중생기시가 나오고 제5권에 가서는 이제 말하면 7대 5입이라 그래가지고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어느 수행자는 색진을 관찰하는 공부를 깨달은 얘기를 하고 어느 분은 또 이 안건은 뭔가 연구하다 깨달았고 그러니까 25법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이 25법인데 25법이 전부가 눈 때문에 나는 눈으로 요놈의 조대기가 탈이요 귀가 탈이요 요것 때문에 번뇌가 흔들려요 요 귀로 소문이 코로 냄새가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텐데 옆집에 막걸리 냄새만 먹겠네 그러면 난 코가 하병이에요 병도 많은데 거기 가서는 요 하나하나가 원통으로 는 기구로 나타나 이렇게 이제 귀를 다루니까 원통이 됐으면 이근으로 공부한 분 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6권에 가서 관세음보살이 처음 나타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근 원통 그래서 제6권이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좌우수행인데 그렇게 해도 난 도저히 자꾸 꿈자리에서 안 하고 자꾸 마구니가 붙어서 자꾸 오고 뭐 이게 친구들 와서 한 잔 먹으러 가고 그건 뭐 떼낼 수가 없고 뭐도 마구니하면 그래서 7권에 가서는 그런 마구니 눈에 안 보이는 마구니도 쫓고 뭐 참 그야말로 거기 마구니 장에 가면은 마구니가 저기서 오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도 마구니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살려면 안 살고 다 머리 감고 중대를 가겠다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않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근기가 약하니까 못 이겨내겠다 그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약해서 자꾸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구니 조신데 그러면 마구니를 쫓아내야 되니까 넘주를 일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삼매로 수행을 하고 관으로 수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부처님의 가피력이야. 좌오 수행이라 가피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을 가피력 넘주의 비밀을 받아가지고서 해라. 그리고 7권 후반에 가서는 뿐만 아니라 넘주도 좋지만 제일 좋기는 계율 정신이 투철하면은 잘못 안 될 수가 있다. 맞죠? 아무리 지금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지키는 것보다 지가 지금 진구로대 안 가면 되고 아무리 지금 부인네가 안 씻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제발 술 먹지 말라고 싸우는 것보다도 제발로 술집에 안 가면 되고 갔다도 석장에서 딱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계율을 다시 얘기해요. 계율. 말하면 사바라의 법을 얘기해서 결국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다. 그래서 점점 현실적인 수행을 가세요. 그래서 이제 7권, 8권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이제 9권부터는 이제 변맞장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그 실제로 마구니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여러 얄랄랑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돈이 솔솔 잘 되기도 마구니가 딴 게 없어요. 전부 제일 그 알아보기 좋은 마구니는 영마예요. 영마. 막 가운데는
영마가 있고 순마가 있고 교마가 있어요. 영마는 뭐냐? 내한테 기분 나쁜 모습을 가지고 와. 나 지금 나 술 좋아하는데 너 이 새끼 술 그만 먹어. 그러면 그까지 말 안 들으면 돼. 영마. 영마는 애를 알아보기 쉬운데 요 순마가 뭐라 그러냐면 술 먹는다고 애들 그래. 술 적당히 먹으면 알맞지. 그렇잖아. 뭐 사사 요런 무슨 아니 한 잔만 더 먹어. 아 요게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마구니가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날 거역하고 지금 내가 돈을 벌라 돈을 못 벌게 하고 그건 견뎌내기가 쉽대. 알아보기도 쉽고 견뎌내기 쉬운데 순마 이게 일에 소설 잘 될 때 이게 지금 자동차 사고를 하는 사람들 단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기분 좋아 운전 차 잘 나갈 때 신날 때 이게 약간 그런 것이지 길이 험하다든가 뭐 차가 많으면 절대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뭐 꼭 많은지 뭐지만 여기 운전대 잡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뭐 아세요? 뭐 운전하세요? 그러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세상사가 지금 위장을 고치는 의사들도 전부 위장병 환자가 어디서 오느냐. 입맛 좋아서 너무 먹다 위장병이 걸리지 입맛 없는 사람은 위장병 안 걸린대요. 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뭐냐. 마구니라는 얘기가 밖에서 들어온 마구니보다도 자신마.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다 이 나이 되면 다 겪어봤어요. 내가 지금 확실히 하려고 잘해보드는 게 그만 이렇게 빵꾸가 났다고 이런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변마장을 얘기로 해서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넘병이 그 어찌 보면 변마장을 얘기를 해서 뭐 변마의 경이라고 하는데 말하면은 그 변마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조도분이라 해서 수행을 하는데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맨 뒤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서 지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나면 저 뒤에 있는 얘기를 앞에 갖다 놓고서 이제 법문을 듣고 뭐가 잘 안 될 때 그 지금 거기서 지금 마에 홀리지 않도록 힘이 들어도 갈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느냐 마하고 협상을 하고 말 것이냐 그걸 맞춰봐야 되는 그런 경이다 이게. 그래서 넘경이 매우 좋고 그래서 지금 넘경이 불령을 얘기를 할 때 대소 돈점 현밀 권실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저 다른 데는 못 듣는 얘기야. 대소 그래요. 불령이 하도 많지만은 크게 나누면 대소의 분별, 대승소승 아시겠죠? 그 대승소승의 논리는 뭐냐? 예, 소승은 하나하나 또박또박 닦아서 닦은 것만 지금 얻어지는 게 소승이에요. 그 대승은 그런 거 안 해도 마음 하나 딱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소승에 꽉 매이면은 전체적인 안목을 못 보게 되고 전체적인 걸 본다는 사람은 전체적인 걸 본 것뿐인데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함정이. 양쪽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대소승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넘경에서 강조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학 뒤에다가 한 복판에서 넘주를 박아놓고 맨 뒤에 가서 변마장을 박아놓은 곳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마구니가 왔을 때 마음으로 이겨내라. 마음으로 이겨내야 때는 넘주 다란이를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주 다란이가 지금 이 천수경 요즘은 천수를 날라리 해버리지만 넘주 다란이가 지금 다나다 오마나레 비사제비라 마라다리 반다반다. 그래서 성철스님이라고 이거 이제 매우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세대에는 그분들 그 일행들이 넘주를 많이 외우셨어요. 넘주를 외우면서도 깨신다는 거예요. 근데 넘주가 엄청 긴데 진원 가운데 맨 끝에 다냐타라는 말인데 다냐타부터가 직설주활이야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우리 반야신경은
직설주활 아제아제 발아제 발아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러면 되는데 반야신경도 앞에 그 관자재 벌써 한번 주문인데 그걸 번역해서 읽어버리고 다냐타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은 우리 젊을 때라도 마바냐 바라신경 반야신경 한 번 합시다 그러면 제목을 마하바냐 바랍니다 신경 그래놓고는 다냐 아제 그거 세 번 하고 끝나거든요.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좋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이제 답답을 그걸 다 하고 해서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신경 적설유알 아제 그러고 말자 이제 그때 시대가 있었어. 그 아제 그게 반야심경의 말하면 직설주알이야 본분이야 그게. 그 너음주 그게 긴데 너음주의 직설주알은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다녔다 오만하래 비사제 비라 바라다리 반다반더니 바라바니 옴다로 옴박 사바. 그 이건 뭐 그 젊어서 다 한 번씩 주력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 선수경에 사드릴 건데 그걸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말의 숲에 걸려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멈추거리면 이게 도대체 이 정글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가는 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외 만법. 그것이 따져봐야 25법이에요. 25가지, 25법.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곤에 가서 지금 그 부처님 제자분들이 모두 나와서 25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분은 나는 지대를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수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권에서 24분이 하고 제6권이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나는 이근을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근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근은 1600공덕이야. 귀는 여기 있으면서는 동서남북 얘기도 듣고 아래우 얘기도 듣고 눈은 800공덕밖에 안 돼. 눈은 앞에 거만 보지 뒤는 못 보잖아. 귀는 또 뭐 어쩌고 귀는 1200공덕이고 코는 들으실 때는 맛을 이어지만 내쉴 때는 못 알아듣으니까 그것도 반 깎아서 800공덕. 그래서 우리 육군 가운데 1200공덕을 가진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근원통이 겉에 드러나 있고 접촉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해서 귀로 남의 연부를 듣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래서 반문 문승 이관관자 그랬어. 이건 이제 그 육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뭐냐. 반문 문승. 남의 소리를 듣고 따라서 그 소리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구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시구나. 그 소리 속의 뜻을 관해. 관하면서 관하는 자를 관해. 내가 관세음보살의 의미를 음미하고 있구나. 딴 거 생각해 그것만 해라. 그래서 이게 뭐야? 내 마음으로 듣고 듣는 놈을 잘 듣나 못나 보고 잘 감독하는 놈도 잘 보나 보고 이게 지금 북한의 저 뿌락지 조직 문양으로 우리가 서로 듣는 것을 듣는다 그러면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은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이 삼중장치란 거예요. 듣는 놈이 딴 생각 하나 보고 감독하는 놈도 제대로 하나 보고 북한에만 그런다고 해요. 북한에 하는데 여러분 형사 내보내고 형사 10명 가운데도 한두 명 또 몇 명 또 두고 또 몇 명 맨 하나 다 보내는 식으로 그 관세음보살 얘기가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으로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이 잠시라도 멈추거나 딴 가다로 나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핵심을 알고 그 실체를 내가 파악을 해서 깨달았습니다. 제 말씀이 맞는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 지금 이게 뭐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데 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최소한 더 지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깜빡이 듣던 얘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저 알면서 깜빡 쏘가는 줄지언정 깜빡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늘 살펴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저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으로 무술 잘하는 사람은 감쪽같이 뒤에 숨어더라도
까불지 마라. 딱 그러거든요. 지금. 뒤에 무슨 까불지 마라. 하룻병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깜짝 놀라잖아.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그것도 무술하는 사람은 뒤에 모으면 항상 앞만 보고 하지만 무슨 앞뒤를 파펴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오는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요 마음속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훨씬 놀러 가더라도 말이야. 아주 그냥 얼씨구나 좋다 좋아서 죽겠네 그런 노래는 하지 말아요. 좋아서 죽을 것이 좋으지 말고 좋으면서도 내가 이게 좋아하니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건가 그 생각 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딱 빠지면은 일변도라고 그래. 일변도. 그래서 어떤 것이 관세음보다 이관관자냐. 도중에 불망 가리사 좀 써주지. 가리에 불망 도중사. 이게 지금 이관관자의 이상적인 폼이야. 밖에 나가 돌아다닐 때 집안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집안에 앉았을 때 밖에 돌아다니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밖에 누구 계약해놓고 뭐 해놓고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에서 애들 놀아놓으면 밖에 누구 얘기한 거 그 진행되면 나 잠깐 나갔다 나가야지. 집에 와서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밖에 나오면 약속을 이제 다사람 같이 해놓고 나 깜빡 잊어버렸어. 그 바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밖에 이루어진 일을 잊지 말고 밖에 있을 때 집안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최후의 논리라고 해요. 최후. 그래서 부처님이 한 분 계실 때 좌우에 두 분이 계시는 게 뭐냐. 왼손은 최고, 오른손은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은 나가 움직이면 왼손은 딱 붙들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두 손 다 흔들면 안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말하면은 어느 한쪽에 쏠려서 그 바탕을 집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요를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6입은 육군과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육군과 6입은 같은 얘기인데 육군은 이 6가지 곳에다 심식이 뿌리를 박았다. 육군 그리고 6입은 번역한 사람마다 달라. 구역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6가지를 통해서 바깥 경계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6입 그런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하나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아나나 어째 육입이 본래 열애장인 묘한 친여의 성품이라 하느냐. 저 위에 이 얘기는 저 위에서 지금 총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나 내가 말하면 이걸 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기타림과 샘물과 못들을 보며 그랬나요? 보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알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물질이 눈의 보는 작용을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눈이 물질의 모양을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요거는 지금 이제 말이 어려워 그렇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눈과 물질과의 관계인데 말하면은 먼저 뭐냐면 저 물질 때문에 내가 저건 소다 말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느냐 아니면 또 이제 물질이 보는 것을 작용을 생기게 한다고 생각. 물질 밖에 있는 것이 보는 것이란 말은 이게 지금 마땅한 말이 없어요. 보는 기능입니다. 보는 기능. 보는 기능.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맞긴 맞죠. 그 다음에 눈이 물질의 모양을 생기게 한다고 보느냐. 다시 말하면은 눈이 있기 때문에 소가 생기느냐, 소 때문에 내가 소라는 생각을 아느냐. 이제 그걸 물었어요. 아나나 만일 눈이 세계 모양을 생기게 한다면, 요 이제 말하면 바깥 경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간다면, 허공을 볼 적에는 물질이 아니니 물질의 성품이 마땅히 사라질 것이요. 사라졌으면 모두 나타나게 함이 아주 없으니 물질의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허공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허공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게 그냥 빗쭉 넘어가면 잘 안 될 얘기인데 요 첫 대목은 좀 새겨봐야겠네요.
그 지금 아나나 네가 이 기타링과 그냥 그저 절이야. 제따바나 절 이름인데 우리 절과 주변의 샘물과 연못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놓고서 지금 따져나가는 것이 눈이 색의 모양을 생기게 한다면 이 얘기는 의근생이라 그래가지고서 눈에서 저 물질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쉽게 말해. 내 눈이 있기 때문에 저 물질이 생겼다. 우리가 그냥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다면은 허공을 볼 적에는 물질이 아니, 허공 볼 적에는 물질이 안 보여 없으니까 그러면 물질의 성품이 마땅히 사라질 것이요. 물질의 성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눈에서 물질이 내는 성품이 홍을 보다 보면 홍을 보니까 그 기능이 없어질 것이요. 이런 얘기죠. 또 눈에서 물질을 내는 성품이 일단 사라졌다면은 모두를 나타나게 함이 아주 없어지는 다른 것. 이 허공을 봄으로써 물질에서 눈에서 물건을 내보내는 기능이 없었다면 모든 물건을 내보내는 기능도 동시에 망가질 것이다. 이 생떼야, 생떼. 그러니 물질의 모양이 없으면 그 눈에서 물질이 나타나서 이건 물질이고 이건 허공이 갈라져야 되는데 눈에서 물질 내는 기능이 없어지고 그래서 물질의 모양이 없다. 물질이라는 형상을 가진 물체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공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허공의 존재를, 허공의 본질에 허공의 존재를 그래 맞는 말이야. 왜냐? 내 눈에서 물질이 나와야 요건 물질이고 물질이 없는 것은 뭐죠? 허공인데 위에 예를 들어 눈에서 물질이 안 나오는 논리가 가능해져 버려요. 물질이 안 나오고 계속 온 전체가 허공뿐이면은 그거를 허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형성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물질이 있는 곳은 물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는 곳만 허공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허공과 물질의 개념은 유와 무의 상대 개념인데 이게 물질이 나오는 기능이 망가졌다면 뭔 허공뿐이고 허공뿐이라면 물질의 얘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허공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요거는 이제 의근변 그래서 이 물질이 보는 성품에 의해서 견이 물질 색이 말하면은 내 근에서 나왔다고. 요건 지금 왜냐면 12초는 안근과 색진과를 합쳐서 묶어 12초라고 그러거든요. 안과 색 세트다. 안과 색, 귀와 소리 이렇게 세트가 돼 나가는데 눈 가지고 얘기할 때 눈과는 색을 봐야 되니까 색이고 귀에는 소리고 이렇게 돼 나가겠죠. 눈과 색과 허공과 이거를 세 갖고 해서 이 말하면은 허공에서 생기느냐 아니면 망가졌느냐 할 때 이 별량 해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요거는 의경변 그래서 보는 기능이 이제 색에서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자. 보는 성품이. 그래서 만일 색이 눈으로 보는 것을 생기게 한다면 눈으로 눈의 그래 이렇게 눈의 보는 기능을 색이 저 밖에는 물건에서 뭐 기운이 나왔 내가 저 물건을 보고 전 기와집이다 저건 소나무다 이렇게 아니 저 물체 속에 이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게 의경변 그립니다. 저 경계에서 마음이 나왔다. 아까 여기 눈에서 나왔다고 할 때 아니야. 저기서 나왔다고 하자. 그래서 색진이 눈에 보는 기능을 생기게 한다면 이렇게 전제해놓고 구체적으로 따질 때 공을 볼 적에는 물질이 아니니 공에는 물질이 없죠. 그러니까 공에는 물질이 아니니 보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 홍을 볼 때는 홍뿐이니까는 그건 물질이 없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홍이 아니기 때문에 홍이기 때문에 뭐 보는 기능이 보는 것이라는 보는 기능이야. 보는 기능이 없어질 것이고 또 사라졌으면 보는 기능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무엇이 허공인지 물질인지를 밝히겠느냐. 그래서 요것을 지금 이제 그 강원에서 하기 싫은 것도 막 따지면 과목이 여러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근데 큰 얘기로 말해서 지금 큰 전제가 색진이 눈으로 보는 것을 생기게 한다면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보는 성품이 눈하고 물체하고 마주쳤을 때에 이 물체가 나의 보는 기능을 만들어. 이거 컵이다. 이 알아는 이 컵 보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전제하에서 공을 볼 적에는 이 컵이 없으니까 이 보는 기능이 안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공을 볼 때 공보다 딴 것도 보지 않냐. 그런 얘기야. 쉽게 말해. 그러니 결국 이래서 색진에서 공에서 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이번에 또 색진에서 견이 나왔다는 얘기도 맞지 않는다. 즉, 물질인지를 밝히게 되냐 하는 얘기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 하면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보는 것과 물질과 보는 기능이죠. 그래서 한문에는 그냥 견 그랬어요. 견. 한문으로는 견, 견색, 견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견자 하나만 쓰면은 보는 성품이야. 보는 기능. 그 시각이에요. 요즘은 시각 정도가 되고, 또 이제 말하면은 견성은 뒤에서 보게 하는 기능이고, 견성이 움직이게 하는 뿌리고, 그리고 이제 견상은 보는 물체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밖에는 물상과 내가 사물을 보는 눈과 눈 뒤에서 판단해주는 심성과 이 세 가지의 노름을 잘 논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과 허공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물질과 보는 것의 두 처소가 허망하여.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보는 기능이 그 허공과 색에서 나왔다 할 때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색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는 것의 두 처소라는 말은 허공에서 나왔느냐 물질에서 나왔느냐, 그 물질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고 허공에서 나왔다 할 수도 없으니까 두 처소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본래 인연도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불법은 모두 인연을 얘기를 하니까 인연이라면 되겠는데,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는 논리가 나와야 인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금을 넣음을 인해서 물이 찝찝해졌다든가 설탕가루를 넣음으로써 물이 달콤해졌다든가, 이건 인연의 논리인데 여기는 지금 논리가 안 맞아. 홍에서 견이 생긴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맞질 않고 그 활동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인연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거 제절로 제멋대로 내가 저쪽을 보면 보이고 이쪽 보이니까 근거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니라 이렇게도 하고, 또는 인연과 자연의 성품도 아니니라 이렇게도 보는데, 이거 번역하시는 분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인연이라는 데 꼭 매인 것도 아니고 자연이라는 데 꼭 매인 것도 아닌 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라, 이제 그렇게 보려고 요걸 갖다 띄어서 한문으로 비인연 비자연성 할 때 성품 문자를 따로 띄었는데, 이렇게 따로 띄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닌 그 둘을 뛰어난 자리에 청청이 독립한 따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이 영역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무엇과 무엇이 합쳐 생기느냐 아니면 저절로 생기느냐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리 이전에 본래부터 있는 진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면 이 삼공이 다 넘어가 버려요. 물질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12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색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뭐냐, 이근에 대해서 이제 이근은 뭐냐면 소리죠, 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나나 네가 기타원에서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근, 이성처야. 귀와 소리. 귀와 소리의 관계인데, 귀와 소리 역시 허공이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 뭐인가 소리가 생긴 데서 귀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논리가 똑같아. 근에서 나왔느냐, 경에서 나왔느냐. 근에서 나왔다 해도 맞지 않고 경에서 나와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처,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경계에 좌우되는 게 아닌 하나의 열애냥 묘진여의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로 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 세 번째도 어디서부터는 아니 비처부터 해야 되는데 비건. 요거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44쪽 맨 첫째 줄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 출처가 전당에서 나왔느냐, 코에서 나왔느냐, 홍에서 나왔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의 논리는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 법칙은 없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다. 무엇을 인해 생겼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연이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속하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몇째 줄에 여기 내려가서 아나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저 18째 줄에 아나나 요거는 설미처야. 혀와 맛. 여기 이제 그 말하면은 맛은 지금 혀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든 것이 재미가 있죠.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이 맛이 너의 혀에서 난 다음에 제호, 제호랭이 맨 처음에 제호랭이 우유 제품들에 이제 이따금 소락이나 제호를 만나면 그랬죠. 그 소락이라든가 제호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요구르트 같은 게 제호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소락은 우유에다 뭘 약간 쳐서 먹는 건데 제호는 발효시켰다고 그런 거 보니까 요즘 말은 요구르트인데 지금은 그게 흔해 버리지만 그때는 그 아주 상품 그 맛있는 음식으로서 혀에서 맛을 보니까 역시 혀에서 나왔느냐 그 소락에서 나왔느냐 홍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해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밑에 쭉 검은 꿀 그랬는데 그 검은 꿀이 아니라 흑성미는 엿이에요. 엿. 그 엿을 갖다가 구우면 꺼먹게 되는데 그쪽은 더워서 그 엿이 안 굳어질 텐데 흑성미 이건 엿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의자들 단 거예요. 단 거, 뭐 꼬순 거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결국 그것이 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역시 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은 내 몸뚱이의 육군의 어디고 경은 그 근의 대경이고 진은 그 경의 진이고 허공이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나오는 따는 그러면서 실체가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법화경에 보면은 그 장자가 아이들을 연못에 큰 자갈 도각돌 많은 연못에 데리고 와서 늘 각자 들어가서 예쁜 돌 줘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애들 들어가서 조각돌도 가져 나오지만 그 가운데는 산호 쪼가리도 가져 나오고 비치도 가져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맨 첫 줄에 내가 아침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나니 그랬는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아침마다 머리를 만지는 게 뭐 기계충이 걸렸나 왜 머리를 만지겠어요?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교단 조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발전돼가지고 지금 뭐 신인들이 참 텔레비도 보고 뭐 이발소에가 머리도 깎고 뭐 별난 거 다 하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계율을 많이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써.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행자 능득도. 그거 이제 그 써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지금처럼 5개 10개를 하고 뭐 포사로 그러지 않았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침마다 머리를 한 번씩 만져 이렇게 만져보면서 수구 서부의 신막법 입을 지키고 수구의 지킬 숫자 이구자 서부의 거둘 숫자 뜻의 자 뜻을 거두고 그러니까 입단속하고 마음 단속하고 신막범 몸신자 말막자 범을범자 몸으로 범하지 말고 입을 지키고 생각을 거두고 몸으로 범하지 말자. 여시 행자 능득도 여시 같은 여자 이시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도를 얻으리라. 그게 부처님이 초기에는 기회를 서러지지 않고 머리 깎고 너는 사문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기회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게 좋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비구견이 포살이니 뭐 번망견이 필요 없이 입을 잘 놀려서 범하지 않고 이 개새끼야 욕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서부의 마음으로 나쁜 생각 안 하고 몸으로 범하지 않으면 남을 훔친다든가 남을 때리든가 그거 하는 건데 신구의를 빼고는 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신구의를 잘 간직하자. 여시 행자 능득도 이렇게 수행하는 자는 능히 도를 얻는다고 부처님이 아침마다 비구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만일 아침마다 머리를 만지라니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이 교단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야. 지금은 그것을 안 하니까는 오히려 이상하지만 그때는 거울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즘 말로 할 것도 거울이다 보고 와루나 오늘 어제처럼 속없이 굴지 말고 오늘은 좀 정신 좀 차려. 뭐 그런 정도야 이게 자기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옷깃을 한번 만져보고 그런데 이렇게 옷깃을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입은 옷이 머리 깎았고 옷을 승복을 입었고 그러니 뭘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라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건 관계 없고 아침마다 머리를 만지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신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촉할 때 몸에서 느끼는 몸이 활동하는 기능은 촉감인데 촉감인데 몸은 안입이 요 혓바닥 요거 코 요거 빼는 건 전부가 몸이에요. 이거 입술도 몸보다 몸인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보는 기능도 듣는 기능도 없고 다야 알아요. 때리거나 따뜻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 예로서 지금 나의 몸으로 나의 몸부치를 건드렸을 때 촉감이 이것이 주인이고 이것이 주인이야. 이거 지금 나목댕이를 대면 주인과 객이 갈라지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대었을 때 촉감이 생기는 것이 말하면은 마치 어느 쪽을 객이라고 어느 쪽 주라 하든지 간에 이렇게 댐으로써 생긴 것인데 저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은 된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본체는 대기 이전부터 있어 온 하나의 성품이다. 그거를 성품 그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 밑에 가서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촉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촉감과 그러면 되는데 몸이 모두 처소 없어서 몸은 뭐냐면 내 몸이 있고 손이 나니까 아유 손이 났구나 차구나 이 감각과 그리고 내 몸 이 두 가지가 서로 쳐서 여기를 건드리면 여기가 나오고 저기 나오니까 그래서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12처에서 이제 안근과 안색 이걸 묶어서 하는 이제 논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12처가. 근데 요 이제 이 지금 한 것이 지금 말하면 이제 의법처인데 말하면은 의법처 의근과 의근의 대상은 법진이라 그랬거든요. 안근의 대상은 색진이고 의근의 대상은 법진인데 그 의근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말하면은
역순 내 비호에 거슬리는 것과 또 내 비호에 맞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무감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이제 상황들인데 그 논리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감각이라는 게 지금 이 말하면은 의근에 의해서 이 말에 의근과 이 몸뚱이의 근과 이거 경계지 말 내 몸뚱이를 건드렸다 할 때 이걸로 여기를 건드린다 하면은 이 건드려지는 쪽은 근이 되고 건드려 들어오는 쪽은 경이고 이걸로 건드렸다 하면 이게 경이고 이게 근이고 이걸로 여기를 건드렸다든가 내 머리를 가지고 여기다 건드렸다면 먼저 건드린 쪽이 능이고 나중 건드린 소가 돼서 근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합칠 때 남기는 것이 역시 실체가 허망해서 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처음에 하는 공식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요.